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우리 취준생분들, 그리고 지금 딱 방학을 해가지고 아우 이번 방학에 뭐 하고 놀까? 아 근데 취업은 어떡하지? 하고 계시는 분들, 자 대기업, 공기업 누적 합격자 수가 무려 6만 9천여 명, 이제 곧 7만여 명입니다. 저희 취업 교육 사이트 1위, 그리고 최다 수강하기 1위, 만족도 1위 지금 위쪽에 띄워져 있죠. 오늘 제가 리포트에서 인사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좀 함께할 MC 주우리이고요. 제 옆에 또 우리 홍기찬의 취업 상담소에 저희의 홍기찬 선생님을 또 모셔봤는데, 우리 홍기찬 선생님을 제가 또 인사를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려 삼성 합격자만 1,554명. 그러니까 거의 뭐 1,600명에 육박하고 있죠. 근데 올해 또 합격자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여기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합격왕 찐천재 홍기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위쪽에 저희가 띄워드렸죠? 삼성 최종 합격자가 저희 위포트만이 아니고요. 저희 홍기찬 선생님 단독으로만 합격자가 요 정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우리 저희 홍기찬 선생님께서 21년도 합격자만 171명이라고 삼성만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사기업, 공기업 다 하면 여러분 훨씬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신 홍기찬 선생님과 오늘 1시간 동안 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자, 얼마 전에 선생님 삼성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반기 채용 시즌도 이제 끝나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반기 채용에 좀 실패했다,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좀 취준을 시작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 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으니까 이번에 좀 실패한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쵸. 그러면 이제 다음 시즌 데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2월달 하이닉스 수시 공고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제 1월 정도 준비하고 바로 2월달 하이닉스 자소서 써야 되는데, 어디 쓸지도 중요하고, 자소서 양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000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는 취업을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왜? 이제 내가 4학년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4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24년 2월에 졸업을 해요. 24년 2월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삼성에 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창구가 삼성의 학예 인턴 채용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정규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올드루키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 이번 시즌에 실패한 친구들은 절치부심해서 3월 시즌 데뷔해야 되는데 2월부터 스타트니까 얼마 남아있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삼성 학예 인턴을 상반기 도전해야 되니까 이제 바로 내가 취준생이 되는 거다. 이런 요소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취업 상담소라고 방송 컨셉을 잡았는데, 굳이 고민하는 친구들의 케이스를, 실제 학생들 케이스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들어보시고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사전에 사연을 몇 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저희가 사연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좀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나랑 좀 스펙이 비슷하네, 나랑 고민이 비슷하네 라는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취업을 슬슬 준비해야 되는 3학년이다, 뭐 4학년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작년에 채용을 좀 실패하셔서 내 친구 다 갔는데, 내 옆에 다 갔는데 옆집 다 갔고 막 나만 이래 막 이렇게 막 낙담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격려해야 할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지금 너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너는 뭘 해야 할 때다, 딱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뭐 LG에 갔다.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2차전지 산업에 갔는데 나는 취업에 실패했다. 그럼 여러분들 슬퍼하지 말고 2차전지보다 반도체가 더 좋으니까 다음 시즌에 내가 하이닉스를 가서 내 친구를 누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좋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내 친구가 최고 포지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갔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걔네들을 찍어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재수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시즌에 뒤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숨어있지 말고 도전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정이 싹 트는 아름다운 친구 관계 뭘 자꾸 찍어 누르고 막 눌러버리고 막 이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실패했지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 내가 지금 도약하는 잠깐의 그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지금 홍기찬의 상담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공백기가 길고 스펙이 부족한 문과이시라고요. 문과 취준생이신데 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상반기 채용에서 승산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외에 비교적 나이를 덜 보는 직무나 기업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공기업에 도전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 사회의 공익적 목적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공기업에 가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펙이 부족하니까 안 그러면 NCS는 블라인드 전형을 하니까 내 학교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가려져? 그 다음에 내 공백이 많고 나이가 많은데 이게 가려져? 그러니까 나는 공기업에 간다. 이렇게 전략을 짜요, 대다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기업은 민간 기업 대비 서류가 잘 붙고요. 면접도 2대1 정도 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서 많이 떨어져? 필기시험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공 필기 관련된 역량도 중요하고요. 전공 필기는 그나마 공부하면 많이 오르는데 공기업 NCS는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공기업을 타겟팅할 때는 우선 내가 NCS가 되는 편이냐 안 되는 편이냐 요거에 대한 정밀한 의사결정하고 여러분들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민간 조직에서도 공기업과 유사하게 블라인드 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제일은행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일금융권 은행이니까 거기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구직할 때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 변경되고 나서 공기업 채용 예전만 못합니다. 그 공기업 지금 적자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죠. 공기업에만 올인하는 전략이 이제 문과들에게 최종 솔루션이 아니다. 이것도 좀 정밀하게 계산하고 구직활동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또 저희가 취업 상담소를 오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또 그 육아계에 오은영이 있다면 취업계에 홍기찬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결은 달라요. 오은영님은 너무 따뜻하고 온화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희 취업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멘탈 케어만큼 정말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정말 속속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차님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여러분들께 낱낱이 취업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사연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저희가 스펙이라든지 이런 프로필을 공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과연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많고 학점이 너무 낮아서 애초에 공기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NCS 시험에서 낙방하고 있고 최근 정부 계획상 공기업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학점이 낮아서 삼성도 힘들 것 같고요. 학교 때문에 SK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원에 가기에는 나이도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점이 2점 후반이라는 데서 조금 크리티컬한 것 같고 그래도 국승세단에 기계 가면 취업이 되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제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학생은 뭐 나쁘지 않은 대학, 취업이 잘 되는 전공,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중간에 공백이 상당히 길었고, 그리고 학점이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 학생인데 되게 억울했던 건 네. 프로젝트는 열심히 참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학이 본인하고 좀 적성이 안 맞고 시험을 좀 못 보다 보니까 학점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고 학점이 낮으니까 삼성은 저 학점으로 못 갈 것 같고 현재 나의 스펙으로 하이닉스는 못 뚫으니까 나도 욕심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데 가야 되니까 공기업에 그쵸. 가야겠다. 여기까지는 좋은 의사결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인턴은 3개월 하고 공기업에서 기사를 따고 공기업 관련된 자격증을 다 땄죠. 그런데 NCS에서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 학생이고 해당 학생은 저를 만나서 저런 질문을 했고요. 대학원에 가야 되냐? 왜냐? 공기업이 안 되면 나는 지금 학점이 낮으니까 학교가 낮으니까 이거 둘 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석사잖아요. 공학 석사. 그런데 저도 이공계 석사지만 여러분 대학원 연구실은요. 교수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연구실은 취업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과제를 하려고 다시 말해 공학 논문을 쓰려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만약에 내가 연구실을 선택했어? 그나마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연구실에 내가 갔다. 2차전지 관련된 합성 연구실에 갔다.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예를 들어 건설 관련된 플란트 쪽으로 내가 만약에 공학 이력을 만들게 되면 현재 금리 올라가면서 PF 대출 관련된 리스크가 매우 높아. 이번 시즌 건설자 채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향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석사라는 건 논문 쓰러 가는 곳입니다. 대학원은 내가 진짜 이 공부가 좋아. 그래서 논문도 잘 쓸 거고 이 성취도도 올라가서 이거 가지고 취업할 거야. 그리고 이 대학원이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과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파워풀한 비즈니스 연구실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데 단순 학교 때문에 대학원을 많이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구직시장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 학점이 낮으니까 실제로 삼성 설비를 뚫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반도체 장비사 후공정은 뚫을 수가 있잖아요. 해당 학생 실제로 ASE, 다시 말해 후공정 탑, 원탑이죠. 거의 대만과 후공정 업종에서 취업이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산업이 매우 확장하고 있어요. 비전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하나 계열의 방위산업 계열사에도 취업이 돼서 지금 이제 해당 학생 이관왕이거든요.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반도체 장비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내가 학점을 볼 수 있는 커트가 낮으니까 도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기계과 전공을 통해서 이론 학습은 약하지만 제작 관련된 인베디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은 많아서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거기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결국에 커트할 건 커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은 가족을 상대하니까 자식을 지금 말 안 된다고 버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쵸. 내가 지금 NCS를 계속 쥐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 그쵸. 그러면 빨리 다음 서브 플랜을 짜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희망이 있다는 걸 좀 메시지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학점 점점점점 유유유유 학점에 되게 많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2점 후반대면 저도 3점 중반은 넘거든요. 저도 대학 때 좀 한참 놀았어요. 근데 2점 학점대에 지금 이관왕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저 엄청난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다? 우리 홍기찬 선생님께서 만드셨다. 오늘 라이브 특가로 들어오셔야 보다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와 학점 폭망이라고요 꾸꾸님. 맞아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점 3점대 되는 것도 꽤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저도 공부한다고 나름 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점이 많이 올라가서 대부분 3점은 보유하고 있고 지금 제 학생들 실제로 삼성 합격자들 한 1,500명 정도 되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합격하는 학점이 한 3.88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학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면접이 부드럽게 흘러갈 거고 낮아지면은 면접 분위기가 안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최근에 22년 하반기 때 벌어지는 이슈는 뭐죠? 삼성에서 여러분들의 학점을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과목이 전공 심화 과목이 많은지 그 학점이 높은지 그리고 해당 과목이 반도체나 2차전지 바이오처럼 관련 산업과 어느 정도 관련도가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학점이 낮다 하더라도 학점이 질이 좋다. 그럼 좀 유리해지는 거고 학점이 높지만 실제적인 질은 별로다. 그럼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구직활동 하셔야 되고요. 해당 학생이 학점이 약하지만 프로젝트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자격증도 구비를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내세울 게 없는데요? 그러면 MSG라도 쳐야 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니까 그런 현실적 부분을 저하고 수업 듣고 미팅하면서 만들어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학점의 숫자 몇 점 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선생님의 말씀과 학점이 낮아요? 그럼 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홍기찬 선생님한테 대면 수업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취업상담소 너무 재밌다는 댓글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한번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은 학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경유식 경영이면 공부 좀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또 문과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영학도이고요.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스타트업에서 기획 관련 업무를 1년 반 정도 진행해 왔습니다. 연봉이 너무 적어서 연봉 중요하죠. 또 대기업 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기에 마케팅이나 기획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외 이력은 약하지만 어학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데 혹시 해외 영업도 도전이 가능할까요? 여성 문과는 27살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취업이 가능할까요? 27살이 누가 마지노선이래요? 누가? 저 30대라서 27살이면 좋은 나이 아니에요 그래도? 27이라는 나이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의 일부 마지노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4학년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학교가 좋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외무고시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준비를 해서 그게 실패했다. 그리고 나는 구직장으로 돌아왔다. 그 나이가 27 정도죠. 그러니까 저 나이를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불성실하거나 뭔가 정규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를 밟았던 구직자로 이제 좀 자리매김될 수 있으니까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해당 학생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기업을 모르잖아요. 직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구직활동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곳이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해요. 그렇죠. 자, 중경 외시 정도 되는 좋은 대학교 경영학과를 내가 마쳤고 학점은 3점 중반이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나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학생은 영어도 오픽 AL이니까 그러니까요. 잘하고요. 네. 실제로 이 학생은 중국어 등급도 갖고 있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나 그렇게 좋네요? 헛되고 살지도 않았죠. 공기업에서 인턴도 한번 해보면서 사회생활도 내가 꿈꿔보고 스타트업에서 1년 반 정도 조직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해당 학생이 우선 어떤 기업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취업이라고 하면. 우선 스타트업, 다시 말해 플랫폼 관련된 사업을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 다음에 본인 친구들을 보면 주로 여학생들, 경영학도들은 패션, 마케팅을 다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도전합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라고 하면 해당 학생이 스타트업과 공공기업에서 인턴을 할 때 내가 실제로 패션몰 창업을 하거나 패션 디자인 관련된 아니면 해외 벤더 기업에서 인턴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게 되는 거죠. 이 학생도 제 학생이고 실제로 이번에 은행에 합격이 돼서 하나은행에 최종 입행을 했거든요. 그 좋다는 금융업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익숙한 건 스타트업을 활용한 소비재 마케팅에 대한 경영을 전공하면서 배웠던 마케팅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 이 부분이 내게 와닿지만 이런 부분들은 많은 구직자들이 갖고 있죠. 오히려 내가 경영을 전공해서 기업의 재무회계 관련된 기본 과목을 듣고 대출이 이루어질 때 기업의 재무 성과를 정확하게 검측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이 있어. 그리고 최근에 은행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IT적인 접근도 함께 가미가 되는데 스타트업에서 그런 간접적 경험도 갖고 있어. 그리고 은행으로 가게 되면 아직도 문과 영역이 크고 아주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은행도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볼 때 내 살아왔던 삶의 경험, 물론 거기서도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다 붙은 다음에 여러분들 의사결정에도 늦지 않으니 내가 모르는 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많거든요. 문과 학생들은 명심하세요. 반도체 관련 기업이 떴어요. 네. 채용 공고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네.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제품도 이상하게 생겼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만약에 매출이 몇천억 정도 한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J 롯데 계열사보다 네. 훨씬 더 좋은 기업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문과를 뽑는 거예요. 제 말은 확장시키라는 거죠. 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플랫폼과 마케팅에 대한 꿈만 고수하고 있지 말고 숨어있는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 확장을 넓혀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히든 챔피언 소개 강의도 제가 드린다고 했던 이유가 제가 그런 강의를 찍는 이유는 구직자들의 산업을 몰라요. 그러면 모르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무지한 상황에서만 구직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 말고도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그렇죠. 눈을 좀 넓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와 진짜 문과도 금융을 갔다라는 말씀 많이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좋은 기업이 다가 아니다. 눈을 조금만 방향을 다르게 돌려보면 더 많은 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열려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다 마저 읽지 못했던 세 번째 사연도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은 전자를 또 전공을 하셨고 토익이 900입니다. 와, 4점 초반이면 학점도 엄청 좋아요. 자, 어떤 고민이 또 있으셨을지 제가 읽어볼게요. 학부 시절 RF 연구실에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선배들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좋고 채용 인원도 많다고 들었는데 반도체 관련 이력은 수업 2-3개를 들은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공정기술이 채용이 또 많다고 들었는데 단위 공정 지식이 부족합니다. 반도체 공정 교육을 받으면 도전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연에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공정 교육을 받으면 도전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실제로 제 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메모리 공정 설계 이번에 취업이 됐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는 전작가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안타깝지만 RF 연구실에서 라디오 프리퀀시 관련된 과제와 안테나 매칭 과제를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삼성 DS가 아니라 완제품을 만드는 DX 사업부의 MX 모바일 회로 설계로 가거나 안 그러면 5G나 6G 관련된 중계기 생산을 하는 네트워크 사업본부에 도전을 해야 되나요? 요 퀘스천 하나. 아니면 두 번째는 선배들이 가는 걸 보니까 회로 설계나 소자는 좀 어렵다고 하고 공정 기술이 많이 뽑는다고 하니 반도체 단위 공정을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하고 공정 기술로 가야 되나요? 요 두 가지 포인트의 질문을 했는데 둘 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공계도 아셔야 되는 게 문과를 뽑는 이유는요. 네. 제품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제품은 그냥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네. 패션, 유통, 잡화, 뷰티, 잡화 뭐 이런 식의 소비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의 고객사가 제조사의 구매 담당자가 되는 소재 부품 장비, 신문에서 얘기하는 소부장 산업 있죠? 이 소부장 산업의 영업으로 갈 때, 그 다음에 내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될 때, 다시 말해 보험, 증권, 은행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정도로 우선 나뉘게 돼요. 그리고 각기 제품에 관련된 나의 역량이 필요하니까 소비재 가는 친구들은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소부장 가는 친구들은 글로벌 역량이 필요하고 금융권 가는 친구들은 재무회계나 B2C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직무적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공계는요, 제품이
거의 안 중요합니다. 이공계를 뽑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제품을 잘 만드는 영역이 뛰어나고 이걸 해외에 수출하는 영역이 뛰어나죠. 다시 말해 반도체를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는 직군도 있지만 채용이 많아지는 공정이라고 하면 단위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기계과로서 램 리서치 같은 데 입사하게 되면 애셔 같은 실리카 링부제를 갈아 낄 수 있는, 다시 말해 구조 해석 관련된 역량을 필요해서 기계과를 뽑아가는 거고, 2차 전지 산업에서 화공과를 뽑는 건 2차 전지 합성 경험을 보는 게 아니라 4대 구성 요소의 예를 들어 양극재면 그런 양극재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화학적 분석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뽑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공계 채용의 가장 중요한 건 공대성을 뽑는 이유는 그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 그러면 공정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은 공정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공학적 역량으로 여러분들을 뽑는다. 이렇게 타겟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모바일의 회로 설계, 네트워크 회로 설계는 채용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 기술은 그러면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략과 다른 전술입니다. 이번 22년 하반기에 놀랍도록 삼성의 공정기술과 설비기술의 채용이 줄어들었죠. 왜 그러냐? 요즘 전작가는 공정 설계 쪽에서 채용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메모리 회로 설계에 도전하게 됐어. 공정 설계 쪽으로 취업이 됐단 말이죠. 해당 학생이. 하지만 해당 학생이 하이닉스 도전한다. 그때는 하이닉스 소자 직군 학교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학교 레벨로 뚫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양기 도전해야 되고, 그건 이천과 청주 중에 어느 지역 쓸 거냐? 이런 고민만 저하고 다시 또 나눴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결국 뭘 본다? 명심해야 되는 건 공정. 그러면 공정의 뎁스가 굉장히 깊고 기술적인 폭이 넓을수록 채용이 많은 거야.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뽑고 2차 전지가 많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업을 배제하게 되면 이공계는 너무 멀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가가치 창출이 많이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데가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최근에 방인 산업, 이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공계들은 제조업이라고 하면 네 가지 에어리어를 보고 그 에어리어의 공정을 개설할 수 있는 나의 역량으로 자소를 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컴공과 친구들은 여기 플랫폼이 들어와서 내 코딩기 관련된 역량으로 어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이공계가 반드시 좀 숙지한 상황에서 2월 하이닉스 수시공채부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댓글 반응을 보니까 이 세 번째 우리 7인이 사연자분을 보고 와 토익 900에 와 학점이 4.0 와 막 다들 놀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선생님의 오늘 이 세 가지 사연을 쭉 듣다 보니까 어떤 때는 대학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학점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또 이력이나 뭐 그런 이런 교육 과정이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 갖출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 갖고 있으면 괴물이죠. 우리는 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그쵸, 때문에 그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으로 어필을 네. 해서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실시간 Q&A 우리 댓글로 남겨주셨던 고민 중에서 저희가 몇 개만 뽑아서 한번 선생님의 상담 한번 드리고 방송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VIO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많아서 어학 성적 향상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나이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도 계속 어학 성적을 높여야 할지 아니면 자소서랑 면접을 함께 준비하면서 토익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영어 실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토익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토익처럼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스펙이 없어서 그래요. 스피킹 정도 등급으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스피킹 등급은 이공계라고 하면 이번에 빅5의 채용이 24년 상반기 많을 거예요. 그러면 ASML이다, 램 리서치, AMK, 클라우드 탱코 이런 데를 도전하게 될 텐데 외산 장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9OP 기준으로 IM2거든요. 그 이상을 가져가는 게 이공계들한테 정상적으로 권고하는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해외 영업을 써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 해외 영업 기준이 뭐야? IH7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가져가야 돼. 근데 내가 상사를 가야 되겠다. 그럼 최고 등급을 획득해야 되니까 8급과 AA를 가져가는 거죠. 스피킹을 좀 우선 집중적으로 만드시고요. 토익은 거의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과감하네요. 하지만 저는요. 네.
중견기업 면접장에 가면 변수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오래간만에 어떤 분이 중견기업 임원분이 면접장에 갔어. 그런데 너는 취준생인데 토익 점수도 없니? 이거는 사실 부정적이거든요. 결론은 뭐다? 토익은 공부하지 말고 신청하고 시험만 보는 수준. 내가 필요한 등급은 스피킹으로 획득하는 건 반드시 가져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점에 의거해서 획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간 길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스피킹은 2주 정도 바짝 해가지고 점수 만들고 안 되면 안 되는 건 버리고 시즌을 뛴다. 그렇게 방향성을 가져가세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홍기찬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저도 슈거스트 때려치고 삼성전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이나 스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여러분 실제로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남들이 누가 뭐해서 갔다더라, 누가 어디 대학 나와서 어느 학점 맞아서 갔다더라 듣지 마세요. 나한테 맞는, 내 인생에 맞는 결과치를 저희가 설계를 해드릴 거니까 꼭 저희 방송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지 요 할인가를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미진님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같은 겨울방학에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라고 또 딱 잘라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겨울방학이 아니고요. 내가 학교가 건인아동홍 이상의 라인이라 하이닉스가 중요해? 그럼 2월 달에 시즌이 오픈되니까 남아있는 시간 한 달. 나는 삼성이 중요하다. 그럼 남아있는 시간은 2달이에요. 그러면 한 달, 2달 정도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역량을 만들 수는 없어요. 단기 교육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내가 하나도 모른다. 그럼 PT 면접장 가서 단위공정 질문을 받으니까 받으셔야 돼요.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고 가요. 그런데 나는 이미 받았다. 그럼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바이오가 중요하다. 삼바가. 그럼 GMP 교육과정 단기니까 가져갈 수 있죠. 내가 해외 영업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해외 영업할 땐 항상 무역 통관이라는 게 필요한데 한국무역협회, 키타 같은 데서 진행되는 단기 무역 교육과정이 있다. 저는 이런 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한 6개월, 3개월 이렇게 길게 진행되는 빅데이터, AI, 반도체 교육과정을 받게 되면 내가 다음 시즌을 뛰는데 제약 요건이 잡힙니다. 그리고 바로 자소서를 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시간을 타이트하게 정리하시고요. 이미 시즌이 시작됐다. 그럼 나는 맞춘 시즌에 맞춰서 소소하게 요 정도만 가져가겠다. 그리고 나는 직무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자소서 작성하고 인적성 대비하고 면접 대비까지 같이 끌어가야 되겠다. 2달 정도의 시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취업 고민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또 지금처럼 좀 이렇게 결과를 받고 좀 떨어지셔서 좀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얘는 진짜 나 포기다, 나 못하겠다 했는데 얘는 내가 여기 보냈다, 이런 애가 있을까요? 우리 또 치포하신 분들한테 많은 분들 좀 힘을 내시라고 격려의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제 예전 학생 중에는 이탈리아 학생이 있어요. 그냥 이탈리아인이에요. 이름이 파스쿠알레인가 뭐 그랬는데.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탈리아도 지금 저 실업난이 엄청나요. 네. 거기서 좋은 기업 일자리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외국인 전형을 따로 하고 있고요. 삼성이나 삼바에서는 항상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이 친구들은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언어도 한 3개 국어, 4개 국어 정도 하고 역량도 아주 좋고 한국어도 좋은데요? 곧잘해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 제일 걱정은 뭐죠? 이 친구가 이탈리아인이니까 여기 몇 년 다니다가 나중에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제가 면접장에서 코칭했던 이유는 이거 실제로는 좀 거짓말이었는데 여자친구가 한국인이고 나는 결혼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노출이 돼야 대단한데? 그렇다면은 이 친구는 이탈리아를 안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뽑아줬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요즘은 대사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플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어떤 이직의 포지션의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게 된 시대고 그렇죠. 굉장히 엉덩이가 가벼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드에 들어가서든 회사에서 궁극적으로 확인하는 건 얼마나 회사 생활을 오래 할 거냐.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 다 오래 할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외운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진실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회사를 나갈 것처럼 보이게 되고 프리토킹이 가능해지면 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얘는 좀 오래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의식의 변화. 결국 면접력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인적성 시험이 지금 안 보는 데가 많잖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럼 서류 붙고 바로 면접장에 가요. 그런데 저는 정말 열심히 오래 다닐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력이 워낙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을 이번 시즌에 특별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도 이제는 바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이넥스 2월에 오픈되면 3월에 이제 SKCT 보고 4월 달에 면접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슬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은 저희 선생님이 해주셨던 제 인생 최고의 명언인 것 같아요. 취업계에 이런 명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취업은 종합예술이다. 그렇죠. 취업은 종합예술이다 라는 마지막 멘트 남기면서 여러분 올해 취업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함께했던 진행자 조우리였고요. 저는 홍계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1년 또 화이팅합니다. 여러분 안녕.